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서울에 사시는 78살 여성분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혼자 계셨습니다. 간이 수개월 동안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3시간 후 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독소가 혈액 전체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생명은 건지셨지만 이제 다시는 혼자 걸으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 전역의 노인 환자분들의 간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며 이와 똑같은 비극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가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가슴 바로 밑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살짝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십니까? 아주 조금이라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간 손상 진단을 받습니다. 그중 85%는 진단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간이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 질환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70%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의학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특정 지역의 노인 인구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0대, 90대의 이 사람들은 수십 년 젊은 건강한 사람들의 필적하는 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 약을 먹지도 않습니다. 첨단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이 수수께끼를 조사해 왔습니다. 중국 시골 마을들을 여행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혈액 검사, 식단, 일상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매일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특정한 종류의 숙성, 흑초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식초라고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가게에서나 사는 일반 식초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개월간의 숙성을 통해 만들어진 독특한 초산 화합물을 함유한 전통 발효 흑초입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이 화합물들이 간에서 세포 해독 과정을 촉발시키는데 현대의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임상진료에서 저는 이제 300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들이 석 달 만에 간 효소 수치가 67%나 떨어졌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느끼던 분들이 갑자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른두 살박 씨라는 환자분은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하고 지쳐버릴 정도였습니다.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서 정상 크기의 3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다릅니다. 손상이 치명적이 될 때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장이나 관절처럼 조기 경고 통증이 오지 않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할 때쯤, 독소가 뇌에 도달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이면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간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 동안 간 질환을 연구해 왔으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 아래 약 10cm 정도 되는 곳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힘을 주어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부어있거나 팽팽한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이라도 무언가 느껴지셨다면 간이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질 때까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지난달 68 세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아무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식사 후에 약간 더부룩한 정도였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효소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진행된 지방간 질환이 있었고 간 경화까지 2년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만 간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간은 거의 망가질 때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간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기능의 70% 이상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82%가 어느 정도의 지방간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간이 지방에 빠져 있고 염증이 건강한 세포를 갉아먹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완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왜 중국 시골 지역의 노인 인구에는 거의 간 질환이 없는지 연구했습니다. 80대, 90대인데도 40대처럼 보이는 간 기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식단, 습관,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숙성 흑초입니다.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들리시죠? 제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가게에서나 사는 일반 식초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 방식으로 최소 3년 동안 발효시켜 독특한 초산 화합물 조합을 만들어낸 식초입니다. 이 화합물들이 식사 30분 전에 소화기로 들어가면 간세포에서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가포식은 간의 자가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세포는 매일 손상된 단백질과 지방 방울을 축적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몸이 이것들을 제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지방과 독소가 그냥 거기 앉아서 해마다 쌓이는 겁니다. 이 숙성 흑초가 그 청소 과정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간세포에게 축적된 노폐물을 분해하고 제거하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진행한 제 임상실험에서 매일 2끼에 가장 많은 식사 전에 이 특정 식초 10ml를 섭취한 환자들은 90일 이내에 간 염증 지표가 67% 감소했습니다. 지방간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향상되었습니다. 소화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식초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효 과정은 최소 3년이어야 합니다. 식초는 특정 곡물, 보통 쌀이나 수수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효과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식사가 없는 빈속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숙성 흑초가 간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아주 신중하게 들으세요. 식사 15분 전에 이 특정 식초를 섭취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최소 3년이 걸리는 전통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독특한 초산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가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2가지 중요한 효소인 글루테시온 S 전이 효소와 시토크롬 P 사멘력 오곡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들은 독소에 대한 간의 주요 방어 병사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간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피부를 통해 흡수하는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매일 간은 약 1,4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것은 이 하나의 장기를 통해 흐르는 700개 이상의 큰 물병입니다. 하지만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이 역과 시스템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제거되어야 할 독소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간경화, 간부전으로 이어지는 소리 없는 살인자이고 결국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숙성 흑초는 이 문제를 근본에서 공격합니다. 초산이 베타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간세포 내부의 지방 방울을 분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세포가 집안의 반기고 지방 침착물이 모든 구석에 쌓여 있는 쓰레기 봉투라고 상상해 보세요. 식초 화합물은 체계적으로 각 봉투를 제거하고 에너지로 태우는 청소팀처럼 작용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3주 이내에 간세포의 지방 함량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초가 간이 더 많은 담즙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황금빛 액체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세 때보다 30% 적은 담즙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식사 후 무거운 느낌이 드는 이유이고 변비가 생기는 이유이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숙성 흑초는 첫 달 이내에 담즙, 생성을 최대 55%까지 증가시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6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심각한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 기능 검사 결과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3배 높았습니다. 의사는 간 영화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층의 계단도 지치지 않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숙성 흑초 프로토콜에 올렸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한 스푼을 섞어서 아침과 저녁 식사 15분 전에 드시게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흰쌀밥을 먹지 말고 점심 후 정확히 20분 동안 걷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이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8주 후 추적 혈액 검사가 주치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간 효소가 62%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초음파 검사 결과간의 지방이 너무 크게 감소해서 의사가 그녀의 간이 50세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79세에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과 산에 오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과 한국 어르신들이 수세기 동안 실천해온 고대 지혜와 결합된 과학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식초는 빈속에 식사 정확히 15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후에 마시면 초산이 희석되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아침 첫 시간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15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복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70kg 미만인 사람은 한 스푼, 70kg 이상인 사람은 한 스푼 반,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초산은 실제로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키고 소화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신중하게 들으세요. 이 세 번째 원칙은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식초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류를 삽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파괴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식초가 간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슈퍼마켓에서 사는 일부 식초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환자분들이 2,000원에 산 투명한 식초 한 병을 들고 혼란스러워하며 찾아오십니다. 석 달을 먹었는데도 왜 간 수치가 여전히 높은지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 식초는 죽은 식초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효능이 없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식초는 반드시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흑초여야 합니다. 제가 남부지방의 전통 발효 마을을 연구 방문했을 때 가장 장수하는 가족들은 모두 3년에서 5년 숙성된 식초를 먹고 있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최소 3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발효 과정에서 젊은 식초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특정 초산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험실 분석에서 확인한 이 화합물들이 바로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두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식초를 마시는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흑초를 드셨는데 간 기능이 1%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잠자기 전에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읽었다면서요?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최악의 시간입니다. 간은 초기 소화 단계, 특히 식사를 시작한 후 첫 30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사 15분 전에 흑초를 마시면 초산 화합물이 해독 효소가 깨어나는 바로 그 시간에 간에 도달합니다. 완벽한 팀워크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마시면 간은 휴식 모드입니다. 식초가 아무것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겁니다. 저는 초의 여사님의 루틴을 즉시 바꿨습니다. 숙성 흑초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 반 컵에 희석해서 점심과 저녁 식사, 정확히 15분 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아침은 안 됩니다. 간이 아직 깨어나는 중이니까요. 밤늦게도 안 됩니다. 오직 2번의 주요 식사 전에만입니다. 6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3%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식초의 효능을 파괴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3가지가 완전히 효과를 차단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매일 이런 실수를 하는 걸 봅니다. 첫째, 절대 찬물과 섞지 마십시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칼슘 보충제나 제산제를 먹은 직후에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초산이 간에 도달하기 전에 중화시켜 버립니다. 최소 2시간은 기다리십시오. 셋째, 이건 매우 중요한데 절대 당분이 높은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설탕이 초산 화합물과 같은 간 효소 수용체를 놓고 경쟁합니다. 흑초를 마시고 나서 단 디저트를 먹으면 모든 게 낭비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최소 3년 발효된 숙성 흑초를 구매하십시오.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 반 컵에 희석해서 점심 15분 전, 저녁 15분 전에 드십시오. 빠짐없이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이건 제한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치료한 수천 명의 노인암 환자들의 간 기능을 보호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제 최대한의 간 보호를 위해 이 흑초를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간을 구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정보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타이밍이나 양에서 한 가지만 실수해도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첫째, 종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소 3년 이상 발효된 숙성 흑초가 필요합니다. 청소할 때 쓰는 투명한 식초가 아닙니다. 사과 식초도 아닙니다. 슈퍼마켓의 플라스틱 병에 든 싼 상업용 식초도 아닙니다. 저는 전통 흑초를 말하는 겁니다. 거의 진한 간장처럼 보이는 그런 식초 말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한국 전통 발효업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라벨에 발효 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3년이라고 써있지 않은 맹트면 다시 선반에 놓으십시오.
발효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유익한 초산 화합물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이 간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화합물입니다. 둘째,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간은 한 번에 특정 양의 이 화합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량은 한 스푼, 즉 15ml입니다. 정확히 측정하십시오. 서랍에 있는 국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계량 스푼을 사용하십시오.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섞으십시오.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십시오. 농축된 식초는 식도와 위벽을 손상시킵니다. 항상 희석하십시오. 물 온도는 미지근해야 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찬물은 소화관에서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뜨거운 물은 일부 유익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셋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혼합물을 정확히 식사 2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20분 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간이 해독 효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미리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식초 화합물이 혈류에 들어가면 다가오는 식사의 지방과 독소를 처리할 효소들이 활성화됩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그 지방들은 이미 제대로 된 효소 활성화 없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보호 효과를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점심 20분 전과 저녁 20분 전에 식초,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2번입니다. 총 2스푼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넷째,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올바른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식초물을 마시고 20분을 기다린 후 처음 드시는 음식에는 다음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P채소, 특히 시금치나 깨씹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식초가 간에서 배출하도록 돕는 독소와 결합하는 엽록소를 제공합니다. 채소 없이는 그 독소들이 체내를 재순환할 뿐입니다. 둘째,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소량 섭취하세요. 아세트산 화합물은 지용성이므로 간세포에 완전히 흡수되려면 약간의 식이지방이 필요합니다. 식사에 기름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이런 음식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초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간 염증을 줄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식초 방법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밀크시슬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밀크시슬이 간 건강에 좋다고 어디서나 홍보되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흑초가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소 경로를 차단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밀크시슬을 복용하면 식초의 완전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제가 20년간 임상에서 관찰한 바로는 식초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한 가지 경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빈속에 이 식초 혼합물을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일부 건강 영상에서는 깨어나자마자 식초를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년층에게 위험합니다. 밤새 금식한 후에는 위산이 이미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추가하면 과도한 산성이 생겨 시간이 지나면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점심이나 저녁 20분 전에 드시고 아침 식사 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3주 동안 이 정확한 단계를 따르세요. 간세포는 천천히 재생됩니다. 이 방법이 보호 효과를 발휘하도록 시간을 주세요. 이제 모든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돈을 낭비하고 실제로 식초가 작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8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를 피하게 해줄 것입니다. 비밀은 단순히 아무 식초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정확히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절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것을 간 보호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주 식사 정확히 15분 전에 흑초를 마셔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15분 전입니다. 왜냐고요? 간에 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초가 빈속에 들어가면 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간은 음식이 도착할 때 준비될 특정 효소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식사 중이나 후에 마시면 이 효소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모든 효과가 사라집니다.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분이었죠. 지방간 질환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가 흑초 요법을 알려드렸는데 한 달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봤더니 국에 섞어서 식사와 함께 식초를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즉시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15분 전에 빈속에 다른 것 없이 마시라고요.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단 6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43% 떨어졌습니다. 삼성의료원의 담당 의사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둘째, 양입니다. 여기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한 큰술, 즉 15ml가 필요합니다. 작은 숟가락이 아닙니다. 2큰술도 아닙니다. 정확히 한 큰술입니다. 너무 적으면 충분한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위벽을 자극하여 산 문제를 일으키고 실제로 간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측정하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적절한 계량 스푼을 사세요. 한 큰술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3배를 먹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복통이 생겨서 식초를 탓했습니다. 식초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측정의 잘못이었습니다. 셋째, 이 부분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희석해야 합니다. 흑초를 그대로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반컵과 섞으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1000 정도입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효소 생산을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식초의 일부 유익한 화합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완벽한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경고입니다. 식초를 섭취한 후 2시간 이내에 절대 피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섭취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초를 먹는 시간 근처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칼슘은 아세트산, 화합물과 결합하여 완전히 중화시킵니다. 식초가 활성 형태로 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봅니다. 환자들이 아침에 칼슘 알약을 먹고 아침 식사와 함께 식초를 마십니다. 효과 제로입니다. 칼슘을 복용한다면 밤에 식초 루틴에서 멀리 떨어진 시간에 드세요. 두 번째, 같은 2시간 동안 우유와 유제품을 피하세요. 같은 이유입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식초의 효과를 파괴합니다. 여기에는 요구르트, 치즈, 커피에 넣는 우유가 포함됩니다. 식초 후 유제품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2시간을 기다리세요. 세 번째,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철분이 풍부한 붉은 고기와 즉시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철분은 간에서 동일한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2가지를 동시에 대량으로 섭취하면 간이 압도되어 어느 것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붉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지만 식초가 먼저 15분 동안 작용하도록 한 다음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흑초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천연 발효 흑미 식초가 필요합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많은 저렴한 제품들은 그냥 일반 식초에 색소만 첨가한 것입니다.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진짜 숙성 흑초는 흑찹쌀이나 현미가 첫 번째 원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강하고 복합적이며 단순히 시큼한 냄새만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확성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이 규칙들을 정확히 따르시면 3주 이내에 간이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식초가 기적을 일으키는 정확한 시간과 용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흑초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가게에서 아무 병이나 사서 하루 종일 무작위로 마시고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 합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시간이 전부입니다. 용량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숙성 흑초 정확히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 반 컵에 희석해서 주요 식사 정확히 15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15분 전입니다. 왜냐고요? 간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도착하기 15분 전에 특정 아세트산 화합물이 빈속에 들어가면 간이 들어오는 지방과 독소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효소를 생산하도록 자극합니다.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전장을 준비하도록 선발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게 박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분이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4배나 될 정도로 심각한 지방간을 갖고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4배입니다. 담당 의사가 강경화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흑초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그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주 후 후속 검진을 위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지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식초를 복용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식사와 함께 국에 섞어서 마셔요. 저녁 먹고 나서 가끔 마시기도 하고요. 생각날 때 어떤 날은 2큰술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박 여사님, 이 기적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 반 컵에 희석해서 식사 15분 전에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적어두게 했습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님이 제 진료소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62%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62%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용량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한 큰술입니다. 효소 반응을 일으키기에 너무 적은 티스푼이 아닙니다. 위벽을 자극하고 실제로 소화계를 해칠 수 있는 2~3큰술도 아닙니다. 간은 정밀한 장기입니다. 정밀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아세트산이 너무 적으면 해독 경로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시스템을 압도하여 위산 역류를 일으키고 위의 보호 점액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찬물은 소화계에 충격을 주고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식초의 유익한 화합물 일부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이러한 아세트산 화합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안정적이고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대충 먹어도 괜찮은 비타민 복용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표적치료적 개입입니다. 완벽한 간 기능을 유지하며 90대까지 사는 중국 어르신들은 식초를 무작위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히 이 시간에 정확히 이 용량으로 따릅니다. 양치질만큼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결과를 얻는 사람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거기가 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필요한 도구를 주세요. 식사 15분 전 미지근한 물 반 컵에 희석한 한 큰술 매일 이것이 간을 살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숙성, 흑초와 간 건강에 대한 정보는 강력하지만 실제로 실천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영상을 100개 봐도 습관 하나 바꾸지 않으면 간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즉시 간을 보호하기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실용적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정통 숙성 흑초 정확히 임시 5ml를 측정하세요. 그것이 한 큰술입니다. 100ml의 미지근한 물과 섞으세요. 절대 찬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소화계에 충격을 주고 중요한 아세트산 화합물의 흡수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 혼합물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간이 이 화합물들을 인식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초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식초가 간을 제대로 준비시킬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보호 효과를 잃습니다. 이 30분 동안 간세포가 열리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독소를 걸러낼 준비가 됩니다.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사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드실 때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식초를 섭취하세요. 마늘, 양파, 그리고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들입니다. 이것들은 해독 효과를 최대 3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78세 여성분은 아침 식초 루틴과 함께 매일 점심에 생마늘 2쪽만 추가했습니다. 4개월 만에 지방간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음파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를 섭취한 후 2시간 이내에는 칼슘 보충제를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칼슘은 초산 화합물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 칼슘제를 복용하는 노인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것은 효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초 물을 마신 직후에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는 위산을 너무 많이 증가시키고 식초와 결합되면 간을 자극합니다.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간단한 일기를 쓰세요. 매일 언제 식초를 복용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하세요. 단 일주일 후면 에너지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2주 후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편함이 감소할 것입니다. 한 달 후 혈액 검사를 하면 간 효소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5,000년의 전통 지혜와 결합된 과학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의사가 이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진실은 현대의학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흑초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항아리에서 만든 것으로 수십억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수세기 동안 우리 눈앞에 숨어 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도움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지방이 축적됩니다. 더 많은 염증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더 많은 독소가 쌓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이 과정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흑초 15ml, 미지근한 물 100ml, 아침 식사 30분 전,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적어두면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친척, 이웃들에게요. 이 정보는 그들의 간을 구하고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한데 그들이 고통받게 두지 마세요. 이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시청을 마친 직후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의 간은 평생 쉬지 않고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줄 때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사 전에 흑초를 시도하실 건가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간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이런 삶을 바꾸는 건강 비결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 문제나 지방간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